플레인 요구르트, 매일 먹는 슈퍼푸드의 진짜 힘. 여러분, 냉장고 문을 열면 늘 같은 자리에 있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한 포장도 없고, 광고 문구도 요란하지 않고, 맛도 솔직히 말하면 아주 심심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냉장고에 꼭 넣어두는 음식, 영양학자들이 매일 먹어도 좋은 음식으로 빠지지 않고 언급하는 음식이죠. 바로 플레인 요구르트입니다. 오늘은 이 평범한 하얀 한 컵이 어떻게 우리 몸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꿔가는지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슈퍼마켓 냉장고 앞에서 설탕이 가득한 과일 요구르트와 플레인 요구르트 사이에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여러분의 선택이 확실해질 겁니다. 플레인 요구르트란? 먼저 플레인 요구르트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플레인 요구르트는 우유에 유산균을 첨가해 발효시킨 것으로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 향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형태의 요구르트입니다. 신맛이 나고 텁텁한 질감 때문에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짜 건강한 요구르트의 모습입니다. 요구르트의 놀라운 역사와 유래. 요구르트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무려 기원전 6000년경 신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유목민들이 우유를 동물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에 담아 운반하던 중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뜨거운 날씨와 주머니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던 유산균이 만나 우유가 발효되면서 신맛 나는 걸쭉한 음식으로 변했는데 이것이 바로 요구르트의 시작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사람들이 발효된 우유가 일반 우유보다 오래 보관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냉장 시설이 없던 시대에 이는 혁명적인 발견이었죠. 요구르트라는 이름도 터키어 요구르마크에서 유래했는데 걸쭉하게 만들다 또는 응고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문명에서 요구르트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약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의학서에는 소화불량과 장 질환 치료에 요구르트를 처방했다는 기록이 있고 인도의 전통 의학 아유르베다에서도 요구르트는 중요한 치료식품으로 여겨졌습니다. 칭기즈칸의 몽골 군대가 요구르트를 주요 식량으로 삼아 장거리 원정에서도 건강을 유지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유럽의 요구르트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16세기 프랑스 왕 프랑수아 1세 때입니다. 심한 설사병으로 고생하던 왕에게 오스만 제국의 의사가 요구르트를 처방했고 놀랍게도 왕의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냉장 기술이 없어 대중화되지는 못했습니다. 현대 요구르트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미생물학자 일리아 메치니코프입니다. 1900년대 초 파스투르 연구소에서 일하던 그는 불가리아 지역 사람들의 장수 비결을 연구하다가 그들이 매일 요구르트를 섭취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요구르트 속 유산균이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노화를 늦춘다는 이론을 발표했고 이 연구로 1908년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요구르트는 건강식품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919년 스페인 출신의 이삭 카라소가 바르셀로나에서 최초로 요구르트를 상업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오늘날 세계적인 유제품 기업 다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 다논을 따서 회사 이름을 지었죠. 1940년대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요구르트를 대중화시켰고 1960에서 70년대 건강식품 붐과 함께 요구르트는 전 세계적인 식품이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1971년 한국 야쿠르트가 처음으로 호상 요구르트를 선보이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오늘날 우리 식탁에 친숙한 식품이 되었습니다. 플레인 요구르트의 7가지 놀라운 효능. 1. 장 건강의 수호자 프로바이오틱스. 플레인 요구르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살아있는 유산균, 즉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락토바실러스, 비피더스균 같은 유익균들이 우리 장 속에서 활동하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이들은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장 점막을 보호하며 소화를 도와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요구르트 섭취가 과민성, 대장증후군, 변비, 설사 등의 장 질환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2. 면역력 강화.
놀랍게도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약 70%가 장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 건강이 곧 면역력입니다. 플레인 요구르트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면역체계를 활성화시켜 감기, 독감 같은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환절기나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에 매일 한 컵씩 섭취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3. 뼈 건강 지킴이. 플레인 요구르트는 칼슘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한 컵 약 200g에 약 300에서 4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 하루 권장량의 30에서 40%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구르트에는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와 인, 마그네슘도 함께 들어있어 우유보다 칼슘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성장기 어린이는 물론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중년 이후에 특히 중요한 영양원입니다. 4. 체중 관리의 든든한 파트너.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플레인 요구르트는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무지방이나 저지방 플레인 요구르트는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단백질이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한 컵당 약 10에서 15g의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어 근육량 유지에도 도움이 되죠. 또한 프로바이오틱스가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5. 혈압과 심혈관 건강. 최근 연구들에서 플레인 요구르트의 규칙적인 섭취가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구르트에 포함된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조절하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매일 요구르트를 섭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고혈압 발병률이 낮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6. 피부 건강과 미용 효과. 장 건강이 좋아지면 피부도 좋아집니다. 장내 환경이 개선되면 독소 배출이 원활해지고 이는 여드름, 아토피 같은 피부 문제 완화로 이어집니다. 또한 요구르트의 비타민 B군과 아연은 피부 재생을 돕고 락틱 애시드는 각질 제거와 보습 효과가 있어 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7. 혈당 조절 도움. 플레인 요구르트는 낮은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플레인 요구르트에 대하여 알아야 할 7가지 주요 사항. 왜 유산균 수보다 발효 상태가 중요한가? 우리는 숫자에 약합니다. 100억 마리, 200억 마리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더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실제 장은 숫자 경쟁을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장에 들어온 유산균은 위산을 지나야 하고 담즙을 견뎌야 하며 기존에 살고 있던 균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균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가 아니라 들어온 뒤 장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입니다. 플레인 요구르트는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진 젖산 덕분에 장 내부의 pH를 유익균이 살기 좋은 방향으로 바꿉니다. 즉, 요구르트는 새로운 균을 데려오는 음식이 아니라 기존에 남아있던 착한 균이 다시 힘을 쓰게 만드는 음식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왜 플레인 요구르트가 오래된 건강식품으로 남아있는지 알게 됩니다. 장이 늙으면 몸 전체가 동시에 늙는다. 장은 우리가 먹은 것을 단순히 소화만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장은 영양 흡수, 면역 조절, 염증 관리, 호르몬 신호 전달,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담당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장의 기능이 가장 먼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먹지도 않는데 살이 찌고 약을 먹어도 효과가 예전 같지 않고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플레인 요구르트는 장 점막에 직접 작용해 이 노화의 출발점을 늦춰줍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불편한 분들, 식사 후 졸음이 심한 분들은 장이 보내는 신호를 이미 받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변비설사보다 더 중요한 장 신호들. 많은 분들이 변만 잘 보면 장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 문제는 변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피부가 갑자기 건조해지고 이유 없는 두통이 생기고 음식 냄새에 예민해지고 특정 음식만 먹으면 유독 피곤해지는 이런 증상도 장 환경이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플레인 요구르트는 장내 염증 반응을 낮추면서 이런 전신 신호를 서서히 줄여줍니다. 그래서 요구르트를 먹고 나서 피부가 좀 편해졌다, 몸이 덜 붓는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골다공증은 뼈 문제가 아니라 장 문제일 수 있다. 뼈는 먹은 칼슘이 바로 쌓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장에서 혈액 그리고 뼈까지 이 세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장이 약하면 아무리 좋은 칼슘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플레인 요구르트는 칼슘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칼슘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칼슘제보다 요구르트가 더 도움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혈관 건강은 피보다 장이 먼저다. 혈액 검사는 결과를 보여줄 뿐 원인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갔다면 그 이전에 장이 이미 변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장내 유익균은 콜레스테롤의 재흡수를 막아 혈관 부담을 줄입니다. 이 효과는 약처럼 빠르지는 않지만 지속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식습관으로 혈관을 관리하고 싶은 분들께 플레인 요구르트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장과 뇌는 끊임없이 대화한다.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립니다. 우울, 불안, 무기력은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장 상태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플레인 요구르트가 감정을 행복하게 만든다기보다 감정이 회복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다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드신 분들은 기분이 안정됐다는 말을 합니다. 플레인 요구르트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모든 음식이 모든 사람에게 맞지는 않습니다. 유당 불내증이 심한 분, 특정 장 질환이 있는 분은 소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몸의 반응을 보며 조절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정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몸과 협력하는 과정입니다. 플레인 요구르트 섭취 시 주의사항. 이렇게 좋은 플레인 요구르트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1. 유당 불내증이 있다면 조심. 유당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부족한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요구르트 섭취 후 복통, 설사, 가스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요구르트는 우유보다 유당 함량이 낮고 유산균이 유당 분해를 도와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우유보다는 잘 소화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하다면 무유당 요구르트를 선택하거나 소량부터 시작해 적응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2. 과다 섭취 주의.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플레인 요구르트를 하루 2에서 3컵 이상 과다 섭취하면 칼로리와 포화지방 섭취가 늘어날 수 있고 칼슘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신장결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루 1에서 2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3. 설탕 첨가는 노. 플레인 요구르트의 신맛이 싫다고 해서 설탕이나 꿀을 듬뿍 넣으면 건강 효과가 반감됩니다. 대신 신선한 과일이나 견과류, 계피가루 등을 소량 첨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신맛이 낯설어도 2주 정도 꾸준히 먹다 보면 적응이 됩니다. 4. 제품 선택 시 성분표 확인. 플레인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설탕이나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들이 있습니다. 구매 시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해서 원재료가 우유, 유산균 정도만 적혀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살아있는 유산균 또는 라이브 앤드 액티브 컬처즈 표시가 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5. 보관과 유통기한. 요구르트는 냉장 보관이 필수이며 개봉 후에는 가능한 빨리 섭취해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유산균이 죽을 뿐 아니라 유해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플레인 요구르트 맛있게 먹는 법. 플레인 요구르트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아침 식사로는 그래놀라나 오트밀과 함께 먹으면 좋고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를 올리면 항산화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스무디를 만들 때 우유 대신 플레인 요구르트를 사용하면 더 걸쭉하고 영양가 높은 음료가 됩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거나
고기를 재울 때 넣으면 육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오늘 플레인 요구르트의 다양한 효능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장 건강부터 면역력, 뼈 건강, 체중 관리까지 정말 많은 이점이 있는 식품이죠. 플레인 요구르트는 기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음식은 오래 살아남았고 지금도 여전히 추천됩니다. 오늘 한 컵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몸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루 한 컵 매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침 식사에 플레인 요구르트 한 컵을 추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플레인 요구르트는 즉각적인 변화를 약속하지 않지만 천천히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먹은 한 컵이 내일의 장을 만들고 다음 달의 면역을 만들고 몇 년 뒤의 건강을 준비합니다. 몸은 늘 먼저 알고 있었고 우리는 조금 늦게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길잡이 추추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사랑으로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건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건강하세요. 안녕. 브로콜리 작은 나무 같은 기적의 채소.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어렸을 때 브로콜리를 보고 작은 나무 같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초록색 작은 나무처럼 생긴 이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참 많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작은 나무 같은 녹색 채소가 사실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최강 보디가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 세계 영양학자들이 입을 모아 슈퍼푸드라고 부르는 브로콜리. 오늘은 이 브로콜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역사부터 놀라운 효능, 그리고 제대로 먹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시죠. 1. 브로콜리의 놀라운 역사 여행. 브로콜리의 이야기는 무려 2000년 전 고대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마 제국의 귀족들은 브로콜리를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부르며 귀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로마의 미식가들은 브로콜리를 최고의 진미로 취급했죠. 브로콜리라는 이름은 이탈리아어 브로콜로에서 왔는데 이는 작은 싹이나 팔을 의미합니다. 정말 작은 나무의 가지처럼 생겼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브로콜리가 미국에는 1920년대에야 처음 소개되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가져온 브로콜리는 처음엔 미국인들에게 너무 낯선 채소였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들은 이탈리아 아스파라거스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 팔기 시작했죠. 1930년대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 재배가 시작되면서 브로콜리는 서서히 미국인들의 식탁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조지 부시 대통령이 나는 브로콜리가 싫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오히려 더 유명해지는 재미있는 일도 있었답니다. 우리나라에는 1970년대 처음 도입되었지만 본격적으로 가정의 식탁에 오르기 시작한 건 1990년대부터입니다. 이제는 대형마트는 물론 동네 슈퍼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친숙한 채소가 되었죠. 2. 브로콜리 왜 슈퍼푸드의 왕일까? 영양소의 살아있는 보물창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브로콜리의 놀라운 영양 성분을 살펴볼까요? 브로콜리 한 컵 약 91g에는 비타민C가 하루 권장량의 무려 135%나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 하면 떠오르는 오렌지보다 훨씬 많은 양이죠. 여기에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K는 하루 권장량의 116%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임산부에게 중요한 엽산은 14%, 눈 건강에 좋은 비타민 A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칼로리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겨우 31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대신 식이섬유는 2.4g이나 들어있고 단백질도 채소치곤 꽤 많은 2.8g이 함유되어 있죠. 완벽한 다이어트 식품 아닌가요? 3. 암 예방에 강력한 동반자. 브로콜리의 진짜 파워는 바로 설포라판이라는 특별한 성분에 있습니다. 이 이름 좀 어렵죠? 하지만 이 성분이야말로 브로콜리를 슈퍼푸드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설포라판은 우리 몸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발암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몸속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브로콜리를 3회 이상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률이 41%나 낮았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브로콜리의 인돌트리카비놀이라는 성분이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3. 심혈관 건강에 든든한 수호자. 현대인의 최대적 심혈관 질환. 브로콜리는 이 부분에서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설포라판은 혈관 내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자연스럽게 혈압도 안정되겠죠? 브로콜리의 풍부한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짜게 먹는 한국인의 식습관을 고려하면 정말 필요한 영양소죠. 또한 식이섬유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줍니다. 4. 뼈 건강을 위한 완벽한 조합. 나이가 들수록 걱정되는 게 뼈 건강이죠.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와 칼슘이 함께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 최적의 조합을 이룹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제대로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소용없다는 거죠. 브로콜리 한 컵이면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5. 다이어트의 완벽한 파트너.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 주목하세요. 브로콜리는 낮은 칼로리에 높은 식이섬유, 그리고 풍부한 수분 함량으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게다가 혈당 지수가 낮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요. 브로콜리를 먹으면 식이섬유가 소화를 천천히 만들어서 오랫동안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야식이 당기는 저녁, 브로콜리 한 접시면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6. 눈 건강의 지킴이. 스마트폰, 컴퓨터 모니터를 하루 종일 보는 현대인들. 눈 건강이 정말 중요하죠. 브로콜리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눈의 황반을 보호하고 백내장과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인성 황반 변성은 실명의 주요 원인인데 브로콜리를 꾸준히 먹으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7. 해독과 면역력 강화. 브로콜리의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줍니다.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나 미세먼지, 환경오염에 노출이 많은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감기나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줍니다. 브로콜리 이렇게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조리법이 영양소를 좌우합니다. 브로콜리를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영양소 함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살짝 찌는 거예요. 끓는 물에 3-4분 정도만 쪄서 아삭한 식감이 남아있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포라판이 최대 30%까지 더 많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끓는 물에 오래 삶으면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C와 엽산의 50% 이상이 물에 녹아 나가버립니다. 만약 삶아야 한다면 1-2분 이내로 아주 짧게 데치세요. 전자레인지 조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을 조금만 넣고 2-3분 돌리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줄기도 절대 버리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 줄기를 딱딱하다고 버리시는데 정말 아깝습니다. 겉에 질긴 껍질만 벗기면 속은 아삭하고 달콤해요. 영양소도 꽃봉오리 못지않게 풍부합니다. 줄기는 얇게 썰어서 볶음 요리에 넣거나 스틱 형태로 잘라서 샐러드로 먹어도 좋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줄기를 작게 썰어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에 넣는데 식감도 좋고 영양도 챙길 수 있어서 일석이조랍니다. 기름과 함께 먹으면 금상첨화. 브로콜리의 비타민 K, 비타민 A, 카로티노이드는 모두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기름에 녹아야 우리 몸에 잘 흡수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 참기름 같은 건강한 기름과 함께 먹으면 영양소 흡수율이 2-3배까지 높아집니다. 간단하게 찐 브로콜리에 올리브 오일 1스푼만 뿌려도 충분합니다. 하루 중 언제 먹으면 좋을까요?
아침 스크램블 에그에 브로콜리를 잘게 썰어 넣으면 영양 만점 아침 식사 완성. 점심 현미밥에 브로콜리 볶음이나 샐러드를 곁들이면 균형 잡힌 한 끼. 저녁 연어나 닭가슴살 구이와 찐 브로콜리의 조합은 다이어트에 최고. 간식 브로콜리 스틱에 후무스나 요거트 소스를 찍어 먹으면 건강한 간식.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브로콜리는 구입 후 최대한 빨리 먹는 게 좋지만 냉장 보관할 때는 비닐봉지에 넣지 말고 종이 타월에 싸서 보관하세요. 습기가 차면 금방 물러지거든요. 냉장 보관 시 4-5일 정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기 보관하려면 살짝 데쳐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냉동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최대 1년까지도 보관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은 주의하세요. 갑상선 질환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브로콜리는 십자화가 채소로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생 브로콜리를 과도하게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익히면 고이트로겐이 크게 감소하니까요. 하루 1컵 정도의 익힌 브로콜리는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 혈액응고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브로콜리의 비타민 K가 혈액응고에 관여하기 때문이죠. 갑자기 브로콜리를 많이 먹거나 끊으면 약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일정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브로콜리의 식이섬유와 라피노스라는 복합당 성분은 가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거나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처음엔 소량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양을 늘리세요. 잘 익혀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신장 질환이 있다면 브로콜리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 배출이 잘 안 되어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으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적정 섭취량은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하루 한두 컵 약 90에서 18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가스나 복부 팽만감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브로콜리의 모든 것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2000년 전 로마인들이 신의 선물이라고 불렀던 이유,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암 예방부터 심혈관, 건강, 뼈 건강, 눈 건강, 다이어트까지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봐주는 진정한 슈퍼푸드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에 3-4번 브로콜리를 식탁에 올려보세요. 살짝 쪄서 올리브 오일 한 방울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그 작은 실천이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드시는 한 접시의 브로콜리가 내일의 건강한 여러분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해초류, 바다가 선물한 슈퍼푸드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식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식탁에서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그 가치를 잊고 지내는 식품이 있죠. 바로 해초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김파래, 톳. 이름만 들어도 친근한 이 식품들이 사실은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해초류. 서양에서는 바다의 채소, 해양 슈퍼푸드라고 부르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해초류가 왜 슈퍼푸드인지, 어떤 놀라운 효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해초류란 무엇인가? 먼저 해초류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해초류는 바다에서 자라는 조류를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크게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로 나뉘는데요. 녹조류에는 파래와 청각이 있고 갈조류에는 미역, 다시마, 톳, 모자반이 속합니다. 홍조류로는 김과 우뭇가사리가 대표적이죠. 전 세계적으로 약 9,000종 이상의 해조류가 존재하지만 식용으로 이용되는 것은 약 100여 종 정도입니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해초류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인당 해초류 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해초류는 육지식물과는 달리 뿌리, 줄기, 잎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신 전체적으로 영양분을 흡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때문에 바닷물 속의 풍부한 미네랄을 온몸으로 흡수해서 저장할 수 있죠. 바로 이것이 해초류가 영양의 보고가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2부 해초류의 놀라운 영양 성분.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초류의 영양 성분을 파헤쳐 볼까요? 해초류가 슈퍼푸드로 인정받는 이유는 바로 이 탁월한 영양 구성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요오드입니다. 해초류는 요오드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시마는 건조 중량 기준으로 0.1에서 0.5%가 요오드일 정도로 함량이 높아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인 미네랄인데,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 성장 장애, 지능 발달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이섬유입니다. 해초류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합니다. 특히 알긴산, 후코이단, 라미나랑 같은 독특한 형태의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장 건강을 증진시키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역 100g에는 약 32에서 42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세 번째, 칼슘과 철분입니다. 김은 칼슘이 우유의 2배, 철분은 시금치의 5배나 들어있습니다. 특히 해초류의 철분은 체내 흡수율이 높아서 빈혈 예방에 탁월합니다. 여성분들과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특히 좋은 이유죠. 네 번째,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입니다. 해초류에는 비타민 A, C, E, K가 풍부하게 들어있고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도 가득합니다. 이들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방지하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해초류는 저칼로리 식품이면서도 양질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요. 특히 청각, 파래 같은 녹조류는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또한 EPA,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도 들어있어서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3부 해초류의 건강 효능. 이렇게 풍부한 영양소를 가진 해초류, 우리 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까요? 1. 심혈관 건강을 개선시켜줍니다. 여러 연구에서 해초류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초류의 식이섬유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흡착해서 배출하고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춥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해초류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0% 낮았다고 합니다. 2.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에 탁월합니다. 해초류는 칼로리가 매우 낮으면서도 포만감을 주는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100g당 칼로리가 2-30kcal에 불과하죠. 게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도 개선합니다. 후코잔틴이라는 성분은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 갑상선 건강을 잘 지켜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초류의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적절한 해초류 섭취는 갑상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4.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해초류의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은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특히 다시마와 미역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항바이러스, 항균, 항염증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5. 항암 효과에 효과가 있습니다. 해초류의 여러 성분들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해서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후코이단, 후코잔틴, 폴리페놀 등이 주목받고 있죠. 물론 해초류가 암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지만 암 예방과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해초류의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은 피부 재생을 돕고 노화를 방지합니다.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죠. 이 때문에 많은 화장품 회사들이 해초 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7.
뼈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해초류의 풍부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K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특히 폐경기 여성이나 노년층에게 좋은 식품이에요. 사부 해초류의 종류와 특징. 우리가 흔히 먹는 해초류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미역. 생일이나 산후조리할 때 빠지지 않는 미역국의 주인공이죠. 칼슘과 요오드가 풍부해서 산모의 회복과 모유 수유에 좋습니다. 알긴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중금속 배출에도 효과적이에요. 다시마. 육수의 기본이 되는 다시마는 감칠맛 성분인 글루탐산이 풍부합니다. 요오드 함량이 가장 높고 후코이단도 많이 들어있어요. 혈압 조절과 면역력 강화에 특히 좋습니다. 김. 밥도둑김은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바다의 고기라고도 불립니다. 비타민 A가 풍부해서 눈 건강에 좋고 타우린도 많이 들어있어요. 다만 조미김은 나트륨 함량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파래. 독특한 향과 맛을 가진 파래는 칼슘과 철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특히 어린이 성장 발육에 좋고 빈혈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돛. 식감이 아삭아삭한 톳은 칼슘이 우유의 14배나 들어있습니다. 무기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해소에 좋고 모발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오부 해초류 제대로 먹는 법. 이렇게 좋은 해초류, 어떻게 먹으면 더 효과적일까요? 1. 적정 섭취량을 지키세요. 해초류는 좋지만 과유불급입니다. 특히 요오드 과잉 섭취는 갑상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하루 권장 섭취량은 미역 기준으로 15에서 2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주 2-3회 정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죠. 2.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해초류는 물에 불린 후 조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너무 오래 불리면 영양소가 손실되니 적당한 시간만 불리세요. 미역은 5에서 10분, 다시마는 20에서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국이나 찌개로 끓이면 국물에 영양소가 우러나오니까 국물까지 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샐러드로 먹을 때는 데쳐서 찬물에 헹군 후 드시면 됩니다. 3. 궁합이 좋은 식재료 많이 드세요. 해초류는 두부와 환상의 궁합입니다. 두부의 단백질과 해초류의 무기질이 만나면 영양학적으로 완벽하죠. 또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살짝 넣으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식초와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도 더 잘 됩니다. 4. 보관 방법 매우 중요합니다. 말린 해초류는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5. 꼭 지켜주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또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산부는 적당량 섭취가 좋지만 과다 섭취는 피하세요. 6부 해초류 활용 레시피. 일상에서 쉽게 해초류를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미역 오이 냉국. 여름철 별미로 최고입니다. 불린 미역과 오이를 썰어서 식초, 설탕, 소금으로 간한 육수에 넣으면 끝. 시원하고 상큼하며 영양 만점입니다. 다시마 쌈. 데친 다시마에 현미밥과 쌈장, 채소를 싸서 먹으면 건강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김 스무디. 김 한 장, 바나나, 우유, 아보카도를 믹서에 갈면 영양 가득한 아침 식사 대용이 됩니다. 파래 무침. 데친 파래에 참기름, 깨소금, 간장 양념으로 무치면 밥도둑 반찬이 완성됩니다. 톳볶음. 불린 톳을 들기름에 볶다가 간장, 매실청으로 간하면 고소하고 아삭한 반찬이 됩니다. 오늘 해초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즐겨온 해초류가 이제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슈퍼푸드가 되었습니다. 바다가 선물한 이 놀라운 식품, 너무 가깝고 흔해서 그 가치를 잊고 살았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해초류를 식탁에 자주 올려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줄 겁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슈퍼푸드 CRU와 퀴노아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건강 리포터 추추였습니다. 안녕.
의사들이 숨겨두고 먹는 채소의 왕, 케일의 모든 것. 1. 왜 지금 전 세계가 케일에 열광하는가? 안녕하세요.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추추입니다. 여러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리스트를 아시나요? 그 중에서도 채소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것은 단 하나, 바로 케일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영양학자들이 입을 모아 지구상에서 가장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으로 꼽는 채소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케일입니다. 단순히 몸에 좋은 수준을 넘어 미국 농무부 USDA가 측정한 항산화 지수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기도 했죠. 과거에는 단순히 쌈 채소 중 하나로 생각했지만 최근 뉴욕이나 런던의 건강 카페에서는 케일 주스가 아침 메뉴 1위라고 하죠. 도대체 왜일까요? 단순히 비타민이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케일이 왜 단순한 채소를 넘어 천연 영양제로 불리는지 그 과학적 근거와 함께 이 케일이 우리 몸속 장기 하나하나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7분 동안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2. 케일의 종류와 신선한 케일 고르는 법. 시장에 가면 다 똑같은 케일 같지만 사실 3가지가 주를 이룹니다. 첫째는 쌈케일로. 우리가 가장 흔히 보는 널쩍한 잎입니다. 부드러워 주스용으로 최고죠. 둘째는 곱슬 케일로 샐러드나 케일칩을 만들 때 씁니다. 식감이 아삭하고 영양소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꼭 케일로 장식용 같지만 실제 먹을 수 있고 항산화 성분이 매우 높습니다. 선택 팁: 좋은 케일은 잎이 진한 녹색을 띠고 반점이 없어야 합니다. 들어봤을 때 묵직하고 줄기가 단단한 것을 고르세요. 보관할 때는 씻지 말고 키친타월에 싸서 지퍼백에 넣어 냉장 보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케일의 핵심 효능 심층 분석. 케일은 혈압 조절을 돕고 콜레스테롤 배출에 도움을 주어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케일에는 담즙산 결합 성분이 풍부합니다. 우리 몸은 소화를 위해 콜레스테롤을 사용해 담즙산을 만드는데 케일의 섬유질이 이 담즙산과 결합해 몸 밖으로 배출시켜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몸은 새로운 담즙을 만들기 위해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끌어다 쓰게 되죠. 자연스럽게 혈관이 깨끗해지는 원리입니다. 또한 케일 속 풍부한 칼륨은 혈관을 확장해 혈압을 낮추는 천연 혈압약 역할을 합니다. 케일의 풍부한 항산화, 항암 성분이 암세포의 자연스러운 소멸 과정을 돕습니다. 케일이 항암 채소로 불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소화되면서 설포라판과 인돌뜨리카비놀로 변하는데요. 이 물질들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이미 생긴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그리고 소화기계 암 예방에 대한 수많은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케일의 풍부한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소중한 눈을 지켜줍니다. 현대인은 블루라이트에 노출되어 눈이 늘 피로합니다. 케일에는 시력 보호의 핵심 성분인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시금치의 3배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망막의 황반 색소 밀도를 유지해주는데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케일을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노년기 실명 원인 1위인 황반 변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케일 속 칼슘과 비타민 K 함께할 때 뼈가 더 단단해집니다. 흔히 뼈 건강하면 멸치나 우유를 떠올리시죠? 하지만 케일 100g에는 우유보다 많은 칼슘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풀 역할을 하는 비타민 K가 하루 권장량의 수배나 들어있습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갱년기 여성이나 성장기 어린이에게 케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케일은 간 해독을 돕고 몸속 노폐물을 걸러주는 천연 정수기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인 간. 케일의 녹색을 만드는 클로로필 엽록소는 혈액을 정화하고 간세포의 재생을 돕습니다. 미세먼지나 중금속 같은 외부 독소가 몸속에 들어왔을 때 케일의 유황 성분이 이를 흡착해 배출하는 해독 작용을 합니다. 술 마신 다음 날 케일 주스 한 잔이 숙취 해소에 탁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케일 속 항산화 성분이 피부를 지키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케일에는 비타민C가 오렌지보다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타민C는 피부 탄력을 결정하는 콜라겐 합성을 돕습니다.
여기에 비타민 A가 더해져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어 주름 예방과 잡티 제거에 큰 도움을 줍니다. 3. 케일 200% 활용하는 꿀팁. 최고의 궁합. 케일은 그냥 먹으면 쓰죠? 케일과 가장 잘 어울리는 과일은 사과와 바나나입니다. 사과의 산성 성분이 케일의 영양소 흡수를 돕고 바나나는 쓴맛을 잡아줍니다. 과일의 유기산이 케일의 철분 흡수율을 2~3배 높여줍니다. 세척법. 잎이 겹겹이 겹쳐 있으므로 식초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3번 이상 씻어 잔류 농약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리법. 기름을 더하세요. 베타카로틴은 지방과 함께 먹어야 몸에 흡수됩니다. 드레싱으로 올리브유를 듬뿍 뿌리거나 살짝 볶아 드시는 것이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영양 흡수면에서 낫습니다. 단 가열은 5분 이내로 짧게 하세요. 그리고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5분 이내 살짝 쪄서 드시는 것이 장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5. 부작용 및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 첫째, 신장 질환자. 케일의 풍부한 칼륨은 건강한 사람에겐 축복이지만 칼륨 수치가 매우 높으므로 신장이 약해 칼륨 배출이 어려운 분들은 절대 과하게 드시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갑상선 질환자. 생케일의 고이트로젠 성분은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니 갑상선 질환이 있다면 생케일을 너무 많이 먹으면 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방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익혀서 드시길 권합니다. 셋째, 와파린 복용자. 혈전약을 드시는 분들은 케일 속 비타민 K가 혈전약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으니 복용 중에는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오늘 이렇게 케일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낱낱이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케일로 여러분의 식단을 바꿔보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위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더 깊이 있는 건강 정보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추추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씨알류와 퀴노아, 작지만 강력한 슈퍼푸드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계 10대 슈퍼푸드 시리즈의 강력한 식물성 단백질에 보고 씨앗과 퀴노아 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식품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씨앗 하나에 담긴 놀라운 영양과 생명력, 바로 씨알류와 퀴노아입니다. 햄프시드, 치아시드, 호박씨 그리고 퀴노아. 이름만 들어도 건강식의 대명사죠. 이 작은 씨앗들이 어떻게 세계 10대 슈퍼푸드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수천 년 전부터 인류와 함께해온 이들의 역사와 놀라운 효능, 그리고 제대로 먹는 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씨알류의 역사와 의미. 씨앗은 식물의 생명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씨앗에는 새로운 생명을 싹틔우기 위한 모든 영양소가 고농축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씨알류가 슈퍼푸드인 이유입니다. 인류는 수천 년 전부터 씨앗의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고대 아즈텍 문명에서는 치아씨드를 화폐로 사용할 정도로 귀하게 여겼고 전사들은 전투 전에 치아씨드를 먹어 체력을 보충했습니다. 치아씨드의 치아치어는 마야어로 힘을 의미하죠. 호박씨는 8,000년 전 멕시코에서 재배되기 시작했으며 북미 원주민들은 호박씨를 약재로 사용했습니다. 기생충 제거부터 신장 건강까지 호박씨는 자연의 만능 치료제였습니다. 햄프시드, 즉 대마씨는 중국에서 3,000년 전부터 식용과 약용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한방에서는 화마인이라 불리며 변비 치료와 영양 보충에 활용됐죠. 환각 성분은 전혀 없으면서도 영양은 완벽한 씨앗입니다. 퀴노아는 남미 안데스 산맥에서 5,000년 이상 재배된 곡물입니다. 잉카 제국에서는 곡물의 어머니라 불렀고 황제가 직접 금 쟁기로 퀴노아의 첫 씨를 뿌리는 의식을 행할 정도로 신성시했습니다. 2부 햄프시드의 놀라운 효능. 햄프시드는 식물성 단백질의 왕이라 불립니다. 30g당 약 10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달걀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한 완전 단백질이라는 점입니다. 식물성 식품 중에서 완전 단백질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이상적입니다. 3대1의 완벽한 비율로 들어있어서 심혈관 건강에 탁월합니다. 현대인들은 오메가6를 과다 섭취하는 경향이 있는데 햄프시드는 이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마리놀렌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여성들의 생리전 증후군 PMS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마그네슘, 철분, 아연, 인 같은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고 철분은 빈혈 예방에 좋습니다. 채식주의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영양소들이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3부 치아시드의 강력한 파워. 치아시드는 물을 만나면 10배 이상 부풀어 오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젤 같은 물질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장 건강에 탁월하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당뇨병 환자들에게 특히 좋은 식품이죠. 칼슘 함량이 우유보다 높습니다. 100g당 약 631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우유의 약 5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유제품을 먹지 못하는 분들에게 훌륭한 칼슘 공급원이 됩니다. 항산화 물질이 매우 풍부합니다. 블루베리보다 더 많은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노화 방지와 세포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피부 건강에도 좋고 각종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연어보다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해서 심장 건강, 뇌 건강, 염증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다이어트에 최적입니다. 물에 불린 치아시드는 위에서 천천히 소화되어 공복감을 줄여주고 과식을 방지합니다. 실제로 많은 다이어터들이 치아시드를 애용하는 이유죠. 단백질도 풍부해서 근육 유지와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100g당 약 17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4부 호박씨의 숨은 효능. 호박씨는 남성 건강의 수호자입니다. 아연이 매우 풍부해서 전립선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호박씨 추출물을 의학적으로 사용할 정도입니다. 남성 호르몬 생성과 생식 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심장 건강을 지킵니다. 혈압을 낮추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며 심혈관 질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현대인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마그네슘을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트립토판이 들어있어 수면의 질을 개선합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으로 불면증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잠들기 전에 호박씨 한 줌을 먹으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항염증 효과가 뛰어납니다. 카로티노이드와 비타민 E가 풍부해서 관절염 같은 염증성 질환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방광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과민성 방광이나 빈뇨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호박씨 추출물이 방광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합니다. 아연, 철분, 구리 같은 미네랄이 면역 세포 생성과 기능을 돕습니다. 오브 퀴노아 완벽한 곡물. 퀴노아는 모든 곡식의 어머니를 뜻하는 케추아어에서 유래되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곡물이 아니라 씨앗입니다. 하지만 곡물처럼 조리해서 먹기 때문에 슈퍼그레인이라 불립니다. 사실 시금치와 비트의 친척이죠. 완전 단백질을 제공하는 몇 안 되는 식물성 식품입니다.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어서 채식주의자들에게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100g당 약 14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글루텐이 전혀 없습니다. 글루텐 불내증이나 셀리악병이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곡물 대용 식품입니다. 밀보리, 호미를 먹을 수 없는 분들에게 구세주 같은 존재죠.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천천히 소화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서 당뇨병 환자들에게 이상적입니다. 백미 대신 퀴노아를 먹으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가 백미의 10배 이상 들어있습니다. 장 건강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철분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 좋습니다. 특히 여성들과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소죠.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마그네슘, 망간, 인, 구리 같은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뼈 건강, 에너지 대사, 항산화 작용 등 다양한 생리 기능에 필수적인 영양소들입니다. 육부 제대로 먹는 법.
1. 햄프시드 활용법. 햄프시드는 고소한 맛이 나서 그대로 먹어도 좋습니다. 샐러드에 뿌리거나 요거트에 섞거나 스무디에 넣어 드세요. 하루 권장량은 2에서 3 테이블스푼 정도입니다.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2. 치아시드 활용법. 치아시드는 반드시 물에 불려서 먹어야 합니다. 마른 상태로 먹으면 식도나 장에서 과도하게 팽창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이나 우유에 10에서 15분 정도 불린 후 드세요. 치아시드 푸딩, 스무디, 오트밀에 넣어 먹으면 좋습니다. 하루 1에서 2 테이블스푼이 적당합니다. 3. 호박씨 활용법. 호박씨는 껍질째 먹어도 되고 알맹이만 먹어도 됩니다. 살짝 볶으면 더 고소합니다. 간식으로 한 줌씩 먹거나 샐러드, 수프에 토핑으로 올려 드세요. 호박씨 버터를 만들어 빵에 발라 먹어도 맛있습니다. 하루 한 줌 약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4. 퀴노아 조리법. 퀴노아는 조리 전에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표면에 사포닌이라는 쓴맛 성분이 있어서요. 물에 2~3번 헹군 후 쌀 씻듯이 문질러 씻으세요. 퀴노아 한 컵에 물 2컵 비율로 15에서 20분간 끓이면 됩니다. 밥 대용으로 먹거나 샐러드, 볶음밥, 수프에 넣어 드세요. 5. 보관 방법. 모든 씨알류는 산패되기 쉬우므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햄프시드와 치아시드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상온에 오래 두면 산화됩니다.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하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7부 주의사항과 부작용. 씨알류는 건강에 좋지만 과다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화 문제. 처음 먹을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식이섬유가 너무 많아서 갑자기 많이 먹으면 복부 팽만, 가스,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천천히 양을 늘려가세요. 알레르기 주의. 씨앗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참깨나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다면 교차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 먹을 때는 소량으로 테스트해보세요. 치아시드 특별주의사항. 치아시드는 혈액을 묽게 만들 수 있어서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거나 수술 예정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또한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혈압이 너무 낮아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박씨 주의사항. 호박씨는 칼로리가 높은 편입니다. 100g당 약 560kcal이므로 과다 섭취하면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퀴노아 주의사항. 퀴노아의 사포닌은 일부 사람들에게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씻어서 조리하세요. 또한 퀴노아는 옥살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신장 결석이 있는 분들은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와 수유부.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햄프시드의 경우 대마 식물에서 유래했다는 이유로 일부 의사들은 임신 중 과다 섭취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의사와 상담 후 적정량을 섭취하세요. 약물 상호작용. 씨알류는 영양소가 풍부한 만큼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뇨약, 혈압약,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8부 씨알류 레시피 아이디어. 슈퍼시드 스무디 볼. 바나나, 베리류, 우유를 믹서에 갈고 그릇에 담은 후 치아시드, 햄프시드, 호박씨를 토핑으로 올리세요. 퀴노아 팝을 뿌리면 바삭한 식감까지 더해집니다. 퀴노아 샐러드. 익힌 퀴노아에 방울토마토, 오이, 아보카도, 페타치즈를 섞고 레몬 드레싱을 뿌리세요. 호박씨를 토핑으로 올리면 완벽합니다. 치아시드 푸딩. 우유나 아몬드 우유에 치아시드를 넣고 하룻밤 불려두세요. 벌꿀과 과일을 올리면 건강한 디저트가 완성됩니다. 햄프시드 페스토. 바질 대신 햄프시드를 넣어 페스토를 만들어 보세요. 올리브 오일, 마늘, 파마산 치즈와 함께 갈면 고소하고 영양 만점인 소스가 됩니다. 에너지 볼. 대추야자, 견과류, 햄프시드, 치아시드, 코코아 가루를 믹서에 갈아서 공 모양으로 빚으세요. 건강한 간식이 완성됩니다. 오늘 우리는 작지만 강력한 슈퍼푸드, 진정한 식물성 단백질, 씨알류와 퀴노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와 함께해온 이 작은 씨앗들이 현대 과학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루 한 줌의 씨앗, 한 그릇의 퀴노아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완전 단백질, 오메가3, 식이섬유, 미네랄.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영양소가 이 작은 씨앗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세계 10대 슈퍼푸드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다음에는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해준 좋은 건강식품류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